사람들이 많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부자는 되고 싶어 하는데 막 이런 마인드셋이나 동공부 영상을 봐도 동기부여만 받지 막 이렇게 더 이렇게 잘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의지 박약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의지가 약한 사람들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의지가 부족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해주신 거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지에 따라서 돈이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지가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행동을 유지하고 오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행동 자체가 부와 관련되지 않은 행동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은 사실 돈을 많이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게으른 사람도 돈 벌 수 있느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 300번은 30대 직장인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직장인이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부자로 될 수가 있는지. 저 월 300은 제가 딱 2년 전에 작심만일 하기 전에 제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일반 직장인 생활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신입사원 초봉 자체가 딱 그 정도였습니다. 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를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월 300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도 정의가 다 다르죠. 자기가 생각하는 부자가 된다고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수단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팀장님 또는 우리 회사 대표님이 얼마 버는지를 한번 보면 돼요. 그들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잘못된 수단을 선택한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월 300을 버는 직장인의 구조를 갖고는 내가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먼저 첫 번째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제 뭐 사업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부업을 생각할 수도 있고, 투자, 재테크 이런 쪽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자신만의 이제 방식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성공의 본질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인드셋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남들한테 이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집중해서 해나갈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지속할 수가 있고요. 그거 두 개만 갖고 있어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기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이 갖추고 있어야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게 더 옳은 것이고 안 좋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사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일론 머스크의 제1원리 사고법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피카소의 사고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첫 번째, 그 일론 머스크의 제1원리 사고법은 경험에 의한 유추가 아닌 실제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기존에 하던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야, 그거 원래 하던 거니까 그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신입사원 때 항상 궁금했거든요. 왜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면 혼납니다. 원래 그렇게 했던 거 원래 하라고 그렇게 하죠. 한 거야. 네. 이렇게 뭐 질문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경험에 의한 유추예요. 그게 올바른 거면 다행이지만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파고드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제1원리 사고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실제 본인이 사업을 할 때 그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때 배터리 가격 문제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도전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회사들은 배터리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거 수익화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 경험에 의한 유추가 아니라 실제 배터리 가격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깊게 파보니까 다른 원인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실제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싼 가격에 그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고 그때 사업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만 우리가 쫓게 되면 본질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다, 첫 번째. 그리고 그 본질을 찾아냈다면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유심하게 봐야 돼요. 피카소가 이런 명언을 했거든요.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아요. 모방을 한다는 거는 겉모습을 따라하는 겁니다. 뭐 복제를 하는 거죠. 짝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겠죠. 남들이 한 그 결과값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방식이 아니라 그냥 좋은 예술가는 될 수 있겠죠. 따라해서 그 결과값을 만들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을 가져와야 돼요. 적어도 그 결과값을 만든 그 결과값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왔나? 그 능력을 훔쳐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피카소의 사고법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제품, 그러니까 벤치마킹한 그 완성된 거를 보고
이거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를 추적을 해서 그 과정과 그 사람의 능력을 가져와서 내가 적용을 해보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찾아냈다면 그 본질로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로 예시를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의 본질은 채널의 정체성과 노출 클릭률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수치만 무조건 높고 뚜렷하다면 무조건 유튜브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의 본질을 찾아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유튜브 채널들은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높이고 있는지 그 능력이 무엇일까를 파고들면 나름의 해답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내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자체를 가져와서 내 걸로 만들어서 하는 거. 이게 가장 빠른 방식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때 가장 빠르고 최적의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사고법을 적용한 행동으로 진행을 하셔야 가장 빠른 최단 루트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그런 대상을 정하는 방법이라든지요. 그거는 쉽습니다. 요즘엔 너무나 매체가 발달이 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성공시킨 것도 제가 유튜브를 몇 번 검색하다 보면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 유튜버들 그런 분들을 제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해서 이미 나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들을 거를 보고 내가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진행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판단이 되는 것들로 작업을 하는 거죠.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유튜브 성공할 거야 라고 하면 뭐 유튜브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인터뷰 채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나와서 독백하는 채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먹방을 찍을 수도 있고 브이로그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종류 안에서도 그 정말 다양한 유튜버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난 정말 자기 개발의 가치를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목적 의식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실제로 행동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벤치마킹 대상을 뜯어내서 성장의 원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너가 직접 행동해라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을 많이 보다 보면 우리가 뭐 정말 부자들 많잖아요. 뭐 워렌 버핏을 볼 수도 있고요. 정말 그 벤치마킹 대상을 보게 되면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인 겁니다. 내 현실로 봤을 때. 맞아요. 너무 먼 사람들이에요. 너무 멀어서 내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행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해봤자 안 돼라는 생각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보통 그 행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벤치마킹 대상을 오히려 학습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게 돼서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를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진행을 하게 되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본질을 찾아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의 이제 루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지만은 그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뭐 컨설팅을 받으면 누군가가 제안을 해줘서 교정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은 혼자 하게 되면 그게 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어떤 결과값이 나왔어요.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1만 구독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본질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행동을 더 유지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왔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내가 본질을 제대로 못 뽑아낸 게 아닌가? 그리고 본질을 뽑아냈다면 벤치마킹 대상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했다. 벤치마킹이 갖고 있는 성공의 원리를 내가 잘 못 뜯어냈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개선점을 찾아내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적용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을 따라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가지수로 따지자면 뭐 100가지도 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본질로만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거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실제 가장 핵심적인 거, 제가 본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 부분만, 그거를 3가지로 저는 항상 늘 꼽거든요. 3가지. 저는 매직 넘버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너무 작고요. 5가지도 너무 많아요. 인간의 인지로 봤을 때 3가지가 가장 적합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유튜브도 3가지의 본질이 있고 사업에도 3가지의 본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따져나가는 거죠. 그거를 기준으로 벤치마킹을 보면 한 번에 100%로 도달할 수는 없어도 70, 80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3가지 기준만으로도.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하나씩 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사람이 또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보이는 게 없으면은 계속 좀 이 행동을 지속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때는 마인드셋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마인드셋.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단단하게 가져가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느냐가 제일 핵심이다.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내 의식적인 구조가 아닌 무의식적인 구조까지 끌어내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마인드셋은 무조건 무의식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필기를 하고 책을 읽고 이런 행위들이 다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그렇게 의식적인 학습을 통해서는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가 오지 않아요. 신경과학자 브루스 리턴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로는 우리는 인간은 95%의 무의식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95%? 네. 와, 거의 전부네요.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 내 몸이 지금까지 과거에 의해서 해왔던 관습 또는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단 한 가지입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 행동,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면 행동을 무의식화한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러 나간다. 근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행동이고 습관이 안 붙으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달 이상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는 순간 무의식의 영역에 남아지게 되면서 누군가가 하지 말라 그래도 난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인들의 목표가 다 있어요. 다들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쵸. 갖고 있고 네. 본인의 커리어를 어떻게든 잘 만들어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초심이 잘 안 이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또 현실에 늘 치이잖아요. 그쵸. 갑자기 프로젝트가 생기고 야근을 맞아요. 하게 되면은 또는 친구 약속도 막 갑자기 생겨서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멈추어 버리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잘 돌이켜 보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떻게 보내겠다라고 선언하고 그거를 내가 먼저 미리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다라는 거를 마치 영화처럼 그려보시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루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정의를 내가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약속이 들어온다. 거절을 하고 또는 뭐 야근이 될 것 같다 하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내가 원래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점심시간이든 또는 자기 직전이라도 조금이라도 하고 자겠다라는 거를 미리 그려놓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의식적인 것보다는 무의식을 바꾸는 게 내 마인드셋에 상당히 좋은 거고 그 마인드셋을 바꿔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속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 있잖아요. 네. 그 미라클 모닝 책은 새벽 기상이 사실 아닙니다. 새벽 그래요? 기상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고 그게 가장 어려운 거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완전 어려워. 근데 이제 새벽 기상은 엄밀히 말해서 나의 일과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 6시 반에 일어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앞당겨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좋은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이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세팅이 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전혀 그게 아니라 일에 쫓겨서 또는 빨리 출근해야 돼서 시작하느냐. 맞아. 이거는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작가님 지금 작심만일이 거의 이제 28만? 30만에 가까우게 지금 구독자가 있는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자기 개발 분야로 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하신 거예요? 제가 벤처 스타트업에서 일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개발자 출신이어가지고. 아, 개발자세요? 네. 완전 뜬금없네요. 아, 네. 그러니까 개발자 출신인데도 네.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게 만족도로 돌아오는 그 자체의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기 개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나폴레온 힐이 네. 본인이 이제 쓴 저서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앞부분에 보면 열망은 모든 성과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너무 좋은 말이다, 진짜. 그러니까 열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열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뻔한 단어이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할 때 그 열망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서 나 열정이 없어요. 행동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열망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는 감정입니다. 감정 그 자체는 에너지라고 저는 동의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은 나에게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과거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장 중시 여기는가. 내 머릿속에 되게 크게 남은 경험들이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 감정이 강하게 다가왔다는 건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지만은 좋은 거라면은 내 인생에 굉장히 큰 가치를 가져다 주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단순히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트렌드에 맞는 목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저런 거 하고 있다 나도 이런 목표 잡아볼까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라는 목표를 내가 갑자기 그냥 갖고 온다 그래서 만족감이 바로 생기지는 않거든요. 남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정한 정체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과거의 정말 악습관들을 없애는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 생각들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거는 부자들만 가능하다, 금수저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관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라는 것부터 깨주어야 되는데 이게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뭐 누군가 강의해 주는 거 듣고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제대로 안 되거든요. 또는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나를 성장하게끔 하고 또는 뭔가 돈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전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지식을 알고 있는 것만 마치 해결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계점은 단어의 정의라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만의 이제 사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제 통용되는 사회적 어떤 사전적 정의가 있겠지만은 그거를 넘어서 나만이 생각하는 나만의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패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유무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실패는 오히려 성공에 가장 가까워진 타이밍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되게 모순적인 말이죠. 그렇죠. 난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네. 성공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가. 근데 그거를 정말 면밀하게 잘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거를 도전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뭔가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다가 나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실패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나는 망했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 들여다보면은 실패는 결국에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요소를 투입을 해서 지금의 결과값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요소값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인풋을 잘못 넣었기 때문에 아웃풋이 잘못 나온 거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인풋이 잘못됐다라는 시그널을 실패라는 감정에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 만약에 실패라는 감정을 못 느끼고 그 행동을 계속했다면 저는 계속 뭐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실패라는 감정 그 자체는 나를 되돌이켜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 오히려 저도 정말 많이 실패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원하는 만큼 조회수가 안 나와요. 너무 슬픈 일이죠. 실패죠. 네. 그럼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 돌이켜보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정의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고 봅니다.